열전상하이 시간인데요. 정말 거짓말같이 이때쯤 되면 중국에서 뭔가 빵빵 터져주기 때문에 이분을 안 부를 수가 없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 중국 증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참 오래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워낙 좀 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물론 악재가 있었습니다마는 6% 가까이 급락을 했어요. 위안화의 SDR 편입이라는 가능성, 높은 가능성이라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만큼까지 떨어질 건가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뭐 오늘장에서도 출발은 좀 약세권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예, 그나마 지금 입장에서는 조금 장이 플러스가 나고 있기 때문에 예.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DR 편입 이슈는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호재이기 때문에 그리 시장에 큰 어떻게 보면 점핑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거리는 아직은 힘들 듯하다. 왜냐하면은 그 SDR 편입이 되고 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이슈 자체가 아시다시피 환율 인하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 당국에서는 계속적으로 추가 절하에 대한 의지 자체는 1% 정도는 뉴스상에 나오고 있긴 한데 아직은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네. 정부에서는 인민은행은 그렇지 않다. 뭐 허용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뜬구름 잡는 어떻게 보면 용어를 좀 계속 나타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는 시장 참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매크로적인 환경에서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금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예고되고 있었던 IPO 신주 청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계속 좀 이런 내용은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막상 떨어지고 나서 그때 얘기했었지라고 아마 기억을 하시는 편일 거예요. 네.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8천억 위안 규모이기 때문에 그리 크진 않을 것이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센티멘트적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던 것도 아마 기억을 하실 거고요. 지난주 예. 이 시간에 솔직히 맞습니다. 거의 다르지 않게 이 얘기를 예. 하긴 했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일단 뉴스 플로우 상에서 나왔던 얘기 같은 경우 신주 청약 때문에 수급적인 공백이 크다. 네. 정확하게는 11월 30일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10개사인데 10개사 중에서는 실제 우리가 투자하는 상해 후광통 A 종목 같은 경우는 5개사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머지 3개사는 심천 중소판 설계사고요. 그리고 나머지 2개사는 창업한 2개사. 그러니까 약간의 코스닥 쪽의 위주가 5개. 그리고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5개 정도가 이제 후광통 상해 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지난주에 증권 업종의 하락 금요일에 가장 컸습니다. 1위였던 중신증권 같은 경우가 9% 이상 하락을 했었고요. 내용을 보시면은 증권회사 감독 관리 조례 위반 혐의다라고 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8월달에 증시가 급락할 때 일종의 시장에서 도는 일종의 설이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증권사들에서 어떻게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해외 차익 거래, 선물 거래를 위주로 해서 증권사에서 하락을 할 때 차익을 했었다라는 의미가 다시 대두서하고 있는 의미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로 중신증권, 해통증권, 국금증권 이 세 증권사 가장 크게 조사를 좀 받았다는 거 나오고 있고요. 이 건 이유에 대해서는 공식 발표는 아직은 없습니다. 예. 아마도 추정하건대 선물 거래에 의한 어떻게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조사 규모에 대한 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차 이렇게 나올 거 생각하는데 결론을 내어드리자면은 상해 증시 같은 경우 아직까지 센티멘트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하나의 돌발 이슈로도 이렇게 큰 하락을 할 수 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난주 금요일 하락이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만 더 가면 4,000포인트가 그러게요. 보이는데 예. 4,000포인트까지는 공백이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예.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 전에는 12월 초부터는 중국 경제 공작 회의가 진행되는 것만큼 네. 그러면 좀 모멘텀적인 요소로 충분히 가져가고 있는데 안타까운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신주 IPO 청약이랑 그리고 증권사 조사랑 그리고 경제 공작 회의가 되는 것만큼 추후적으로 지켜봐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요. 일단 지금 3,000포인트, 3,300포인트, 3,600포인트 제가 이제 미리 좀 선을 그어놨습니다. 네. 박스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는 3,300포인트 달 때 공교롭게도 60일선에 닿아 있는 상황인 것만큼 여기서부터는 충분히 분할 매수가 들어있을 만큼 일단 지금부터는 충분히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슈들까지 다 설명을 해주시면서 역시 여러분들도 지수 보시는 분들은 참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그 하루에 급락 때문에 또 이렇게 빠지나라고 좀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이슈 얘기해 주시면서 중앙경제공작회의에 대해서도 역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 네. 내 투자에 맞습니다. 내 전략에 왜 중요한지는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인데요. 지금부터에 대한 후강통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묻어두기라는 이런 모양보다는 지금부터는 매매 영역에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우리가 접근했었던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중앙경제공작회의에 드러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중앙정부가 한 해의 경제상을 총정리하고 검토하고 다음 해의 거시경제를 다시 책정하는 만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12월에 베이징에서 주최를 하게 되고요. 12, 이번 같은 경우 12월 초나 중순 정도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중앙경제지도팀 제11차 회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의에 팀장이 시진핑 국가 주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동산 지금 이제 나와 있는 표면적인 이슈는 부동산, 금융 그리고 기업 비용 절감에 대한 과잉 쟁산에 대한 문제를 좀 토대할 것만큼 국기업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나올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기존에 좀 소개해드린 종목 좀 피킹 하신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승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중국 증시 이슈는 저희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IPO 물량 우려나 또한 증권사의 조사 착수로 급락을 했었는데 또 하나 그래도 우리가 한번 기다려보자면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서 또 어떤 이슈가 나오고 증시를 어떻게 끌어올릴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오늘은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때가 때이니만큼 좀 가벼운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예. 네몬고 1위 실업이라는 그룹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몽고 1위 실업 그룹입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보도 통해서 처음으로 들었던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기업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투자를 할 때는 좀 기업의 내용을 좀 제대로 알고 해야 된다는 맥락이 좀 크고요. 일단은 뭐 앵커님께 들으셨다겠지만은 일단 두 자녀 정책 수혜라고 할 수 있을 때 그건 아니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 일단 중국 최대 규모의 유제품 선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400개 정도의 목장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 규모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은 차차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네몬고 1위 실업 그룹의 매출 비중인데요. 70%에 해당하는 그룹 비중이 액체 우유인데 여기서 11%에 해당하는 그룹 비중이 유제품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유제품에 좀 픽스를 두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매출 비중 보시면 유제품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국 전체 유제품 내에서 고급 우유에 대한 비중입니다. 기억을 해보시면 08년도에 이런 뉴스를 좀 기억해 보실 거예요. 중국에서 멜라민 오염 사건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이게 꽤 크게 맞아요. 화두가 된 건데 중국 정부는 공산주의 아직까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책이라든지 나라에 시키면 해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이슈 이후에 고급 우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로 보시면은 31% 정도로 급증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서 좀 첨언을 해드리자면은 하지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유제품 분유 생산 업체 수를 봤을 때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 08년도, 13년도까지는 연평균 30% 성장을 한 것이 맞는데 14년도부터는 연평균 4% 정도 수준. 왜냐하면은 멜라민 사건 이후에 중국 정부에서는 너무 많은 업체들이 도산하다 보니까는 그 정부에서는 경쟁 업체를 10개, 대형 10개 업체로 픽스를 시켰고요. 그 이후에 시장 매출 비중을 10개 업체에서 80% 정도까지 맞춰라라는 국무원의 단계적인 구조조정 이슈가 좀 나와서 지금도 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몬고 유지업은 아직 가장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 업체에서 대형 업체들에 대한 성장성이 지속될 수 있다에 대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유제품에 대한 성장성과 각의 분유업체의 구조조정 속에 수혜로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마지막 그림 보시면서 말씀드리면은 해외 사업 투자 프로젝트입니다. 해외 쪽에서 계속 진출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슈는 2014년 11월 그러니까 밑에 두 번째 그림을 저 밑에 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최대 유제품 기업인 DFA랑 합작을 해가지고 연간 캐파 8만 톤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뭐 하기 때문에 이런 큰 미국에서도 인정될 수 있을 만한 기술을 가진 업체다까지 느낌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보시면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요. 네. 일단 차트 보시면은 지금 바닥권 맞습니다. 이 차트는 누가 보시더라도 바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거의 6개월 동안 같은 가격대에서 맥락을 이룰 수 있겠고요. 이런 차트에서 봤을 때는 급등할 때 쫓아가는 것보다는 성장성을 보고 천천히 분할 매수하기 가장 좋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차트만 보면 이게 바닥권이라는 것도 알고
쉽게 들어갈 종목도 아니라는 그렇습니다. 예. 걸 너무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래요. 이 질문 자체가 좀 무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간을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결심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많이 제가 후광동 투자를 직접 매매를 하면서 들어왔던 질문입니다. 일단은 올해 연평균 성장률 자체가 일단 봤을 땐 지금이 11월이니까는 내년 초를 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예. 단기적으로는 3개월 후 분기적으로 설정을 하시는 게 가장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초 한 3개월 후까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종목 내문고 1위 실업그룹 함께 보시면 역시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중국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주말 사이에 워낙 굵직한 경제 이슈들이 터지다 보니까 유독 이슈의 현장 월요일은 바쁜 날인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성공적으로 오늘 저희가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내일도 어떤 이슈가 일어날지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릴지 기대해 주시고요. 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